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대놓고 검찰 압박하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앉은 것 같죠. 임명 전보다 겸손함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행사에 참석하러 갔다가 기자들이 수사 문제를 물어보려고 이제 몰려드니까 나를 잡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임명 전의 조국이 아니다. 이걸 말하려 한 걸까요? 조 장관은요, 추석 연휴였던 14일 부산에 있는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아가 참배를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업무 과중, 검사직의 그 압박감, 이런 것을 이제 호소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죠. 그런데 조 장관이 그 묘소를 찾아간 것은 이제 추석에 꼭 성묘하듯이 찾아갔습니다. 이건 검찰 개혁 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그때 김 전 검사의 그 사정이 안타깝고 또 그 때문에 분노스러웠다면,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번에 갔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검찰을 개혁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과시한 거겠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주 무거운 압박감을 거기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대검은요, 이미 2016년 5월에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제도도 고치고 관행도 고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 장관의 그 과시성 참배, 굉장히 거북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이제 검찰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그래서 검찰 수사 축소, 또 검찰 제도 개선, 검찰 교육, 그리고 승진 제도 개선에 이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개정, 이 의지까지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의 사실의 공개 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누어서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피의 사실 공표를 전면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한 법무장관은 일찍이 없었죠. 하긴 법무장관이 가족 수사 중에 임명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장관이 피의 사실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장관이 수사 전 과정을 이렇게 사실상 장악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긴 이분처럼 말이죠, 아주 이렇게 요란스레 임명 과정을 거친, 검증 과정을 거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이런 경우는 일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장관이죠. 웬만하면요,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때 피의사실 공표를 말이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관이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체면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 장관이 기어이 장관직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 중에 검찰 개혁 이런 그 대의 명분도 있지만은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동기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스트라다무스, 이 말이 또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련 초안을 보면 수사 공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 중에 검찰이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언론은 완전히 깜깜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모르고 추측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 장관이요, 2011년에 트위터에 이런 걸 썼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부정된다,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 조 장관이라는 분은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자신이 비난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도
조금도 뭐 부끄러움이 없어 보이는 참 특별한 그런 스타일,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조 장관은 2012년에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이정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어떤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와 언론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단장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며 선관위와 언론을 맹공했다. 합법적 단속과 취재 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에 이 사건의 파장을 알기에 공은 이미 높아졌으니 그만하시길. 이 언론들도 이걸 찾아내서 또 보도를 했네요. 참으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 닉네임이 어울리는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훗날의 행태를 그때 이미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말이죠. 뭐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사퇴시킨다든지 이러면 되겠는데 이 정부에 그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겠죠. 조 장관은요, 시행령 또 규칙, 훈령은 물론이고 실무 관행까지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이걸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말이죠. 제도든 뭐든 확 뒤집어 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혁명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마치 무슨 제도의 혁명, 관행의 혁명, 이걸 이루겠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이런 말을 하면 검찰은 아주 중압감을 느끼겠죠. 검찰들어 그런 걸 느끼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조 장관이요, 자기 가족 친척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 헌법 정신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배려같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살피고 파내고 파내서 만약에 손톱만큼의 위법 사실이라도 나타난다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장관, 특히 법무장관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검사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전체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점에서라면 대통령도 말이죠. 법무장관을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제 체포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겠는데 조 장관 기세가 좀 꺾일까요? 약간 위축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분이 누굽니까? 수많은 국민, 아주 많은 교수들, 학생들 일제히 나서가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기세 좋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쨌든 검찰은 말이죠. 그 조 장관이 가끔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것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법치주의의 기본을 검찰이 확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